네, 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오랜만에 마삼중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 소식 때문에 예비 마사중 이준석 씨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좀 지켜볼 대목이 있어서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면은 이준석 씨가 동탄이 분구가 되면 출마가 검토 가능하다. 보시다시피 출마한다도 아닙니다. 출마 검토 가능이다. 도대체 저렇게 간보는 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본인이 그렇게 욕하던 안철수 씨한테 배운 겁니까? 실제로 화성정과 화성을로 지역구가 분구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마한다가 아닙니다. 출마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거 검토를 한다면서 또 저렇게 간을 보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여러 공약을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김도 다 빠졌죠. 거품도 다 빠졌죠. 그냥 마삼중에 예비 마사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경기 남부 첨단 산업 벨트 총선 전략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든 반도체 벨트 내 뭐네 난리를 치고 있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요. 양영자 씨는 어쨌든 저렇게 개혁신당에 가서 본인이 주목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도 배지를 달아야 되니까 말도 안 되게 이준석 씨랑 반도체 벨트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준석 씨가 반도체 관련해서 여태까지 뭘 해왔다고 반도체 벨트 타령을 합니까? 아무튼 저렇게 청년 정체성을 담은 반도체 벨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것과도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청년 정치랑 거리가 멀다면서 또 얼마나 언플해왔었습니까? 아무튼 김종인 씨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출마는 대구가 먹힐 수 있다. 한마디로 김종인 위원장은 또 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고요. 왜 TK를 얘기했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그쪽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또 양천갑은 또 웬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뭐 어디까지 간보겠다는 겁니까? 양천갑을 새로운 출마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보시면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양천갑에서 당 지지율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 이게 개혁신당 관계자 얘기입니다. 유력 후보가 출마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해을 출마 가능성이 높다. 아니 이쯤 되면 무슨 본인이 대선 주자라서 전국에 유세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화성에 무슨 대구에 아니면 김해을에 아니 뭐 저런 식으로 언플하냐 이겁니다. 심지어 하는 얘기가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준석 씨가 가장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어서 저기를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을 거다.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장난칩니까? 오죽하면 펜코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선거인 줄 아나 보다. 펜코에서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이준석 씨가 택도 없게 간만 보고 있죠. 심지어 그 가는 과정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슨 논리적으로 설득이라도 돼야 그래 우리 펜코 지지자들이 이준석의 이런 점을 들어서 열심히 주위에 알리고 힘도 싣고 해야겠다. 이렇게 흥이 나지 않겠습니까? 흥은커녕 뭐 맑았지도 않게 전국에 간만 보고 있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본인이 그렇게 욕하던 간철수 씨랑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는 마삼중이라는 이 세 글자의 발작 버튼 눌려서 여태까지 남들은 실컷 조롱하고 도발하고 그 발작 버튼 누른다면서 자기의 반사 이익을 얻어온 사람이 막상 본인이 저렇게 타격을 당하니까 금세 흥분하고 아닌 척하면서도 속내 다 드러내고 이렇게 트롤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곧 예비 마사중이란 얘기를 듣기 싫어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저렇게 조급함만 드러낸 거죠. 그나마 이준석 씨가 가지고 있던 강점이 뭐였습니까? 어쨌든 그 펜코 지지층 사이에선 선명함 그리고 빠른 속도전 이런 거였습니다. 타이밍을 잘 재고 있다가 본인이 확 치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몸집을 열심히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세요. 마사중이란 딱지를 받기 싫어서 라고 딱 이렇게 시점이 제한되니까 결국 이준석의 민낯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후보가 종로에 단수 공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모든 지역이 중요하지만 특히 종로에서도 곽상원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관심 갖고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준석 씨는 저렇게 지역구에 대해서 무려 7곳이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는 얘기가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노원병이 최우선이라고요? 아니 상계동 주민들이 우습습니까? 본인이 여기 침 발라놨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떨어질까봐 다른데 열심히 간보고 다니다가 그러면서 저렇게 노원병이 최우선이란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이준석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저래놓고 무슨 염치로 노무현 대통령을 운운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노원병에 국회의원 소박한 꿈을 앗아간 사람들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SOS 요청이 와도 안 받는다. 본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를 보세요. 저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더니 또 논란이 거세지니까 출마 예정 지역구는 상의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저렇게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직접 수습에 나선다면서 어떤 관계자와도 자기 출마 예정 지역구를 상의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 빨로 나오는 언론 보도들은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먹히겠냐고요. 실제로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경기, 경남, 심지어 노원병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아주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뭐 저렇게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맞구나. 이준석은 역시 간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결국엔 빠르면 이번 주에 출마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또 웃긴 건 김종인 위원장이 권하는 대구도 출마 후보지 중에 한 곳이지만 만약 자기가 대구에 출마할 경우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 내용을 보면 국힘 내부에서 공격받기는 싫고 그리고 확실하게 예비 마사 중이란 딱지를 뗄 수 있는 당선 가능한 곳에 가서 배지를 달고 싶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여태까지 뿌려왔던 얘기와 지금의 행보가 전혀 맞지가 않으니 도대체 뭐가 이준석이냐 이런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본인은 여태까지 남들을 왜 그렇게 조롱해오고 마치 자기는 선거의 신인 것처럼 행동해왔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의 말이 지금 이준석의 말을 그대로 반박해주고 있기에 준적준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요. 무슨 제갈량 행세하고 무슨 하버드 천재인 이미지를 열심히 구축해왔지만 지금 그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오죽하면 이준석을 품고 있던 국힘 인내심 대단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준석 맛 좀 봐라. 우리만 담을 수 없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식으로 도발하고 있는데 한동안 라이코스라면서 장예찬 씨를 질질 끌고 다니던 이준석 씨 이젠 또 상황이 역전돼서 저렇게 도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갈라지는데 열흘이 걸렸는데 국힘 내부에선 저런 이준석 같은 사람을 1년 가까이 품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한심하다. 김종인 위원장과 약속 대련을 해서 결국엔 비례로 가려는 거 아니냐. 동탄 사는 사람들 정말 화나겠다. 그리고 대구를 돌려보면 또 거긴 아니다 싶은 거 아니냐. 제발 출마 좀 해라.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이렇게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은 최근에도 비례 요청할 계획도 없고 신청할 일도 없다. 한마디로 비례 출마 가능성은 0%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역구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건 또 엄청난 역풍이 불고 펜코 지지층 안에서도 갈라질 수밖에 없기에 지역구를 나간다고 봤을 때 그럼 또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역구 어디 갈 건데 지역구 나간다는 사람이 지금도 계속 방송만 돌아다니고 있냐. 특히 지역구민 입장에선 얼마나 열받겠냐. 빨리 정하든가 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준적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낙연 대표한텐 그럼 왜 그렇게 욕했냐. 왜 계약 나가라 그러면서 훈수를 두고 심지어 지금 간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냐.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개혁신당의 미래를 예고하는 그런 펜코의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례로 갈 경우 지역구 나가는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서 총선 끝나고 개혁신당은 폭파될 거다. 그리고 만약 이준석 씨가 지역구에 나가게 되면 어디를 가든 마사중 확정이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낙연 대표한테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다른 당이든 본인은 천재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쏟아내면서 본인은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척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금 뚜껑 열어보면 결론은 본인이 그렇게 욕하던 안철수 씨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냥 본인은 남은 기간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나 제대로 비판하길 바랍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 공격을 이어나가기 위해 법률가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여의도 문법에 맞는 얘기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얘기 하나만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지역구 쇼핑하면서 간보고 괜히 본인이 과거의 본인한테 욕먹지 말고 그냥 지금 본인의 역할에나 충실하라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말 같지도 않게 저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허점이 뭔지 이걸 지적하는 게 남은 총선 기간 동안에 이준석 씨가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임종석 씨가 컷오프 되자 이재명 대표를 욕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도 넌 뭐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 586 운동권 세력들을 청산하겠다면서 이게 시대정신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저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렇게 정치로 와서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뭐하는 소리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삼중 씨처럼 한동훈의 말을 반박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방금 전 임종석 전 실장은 중성동 갑 전략공관위의 의결을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승복할 거란 말도 나왔지만 또 저렇게 계속 흔들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홍영표 씨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줍니다. 본인 가죽 안 벗냐? 그러면서 대놓고 당대표를 흔들고 총선 앞두고 빌미만 계속 주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저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이렇게 계속 이관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도부 성토장이란 얘기가 나왔다. 거기선 비명계들의 거친 표현과 격앙된 언사, 고별사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는 식으로 신나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참다 못한 이동주 의원이 홍영표 의원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추태종 그만 부려라 이거죠. 본인이 왜 하위 10%인지 모르냐. 19대 때부터 21대까지 다 단수 공천 받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언플하는 거 정말 꼴사납다 이겁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홍영표 의원 좀 탈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경선에서 꺾어버릴 테니까 지켜봐달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방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요. 홍영표 의원이 있는 부평을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있는 오산, 기동민 의원이 있는 성북을 전략지로 선정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에 대한 컷오프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도 물론 갈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천 시기에 쇄신을 하려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 멋있는 공천하겠다더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세요. 정치 신인이 멸종했단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과 정치 신인들한테 국힘에선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는데 지금 이거야말로 문제가 아니냐고요. 공천을 받은 후보자 132명을 분석한 결과 거의 절반가량이 전현직 의원이라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 내의 갈등을 보면서 우려하고 분노하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 지금 국민의힘 반응처럼 저렇게 전현직 의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신인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럼 지금처럼 시끄럽지도 않겠죠. 근데 만약 그랬다면 언론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민주당 혁신한다더니 결국 기득권들이 다 해먹는다. 여기에 혁신이 사라졌다. 이재명의 민주당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욕했을 겁니다. 결국엔 이런 갈등도 이제 3월 초 되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총선이 끝나고 또 내부 갈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을진 몰라도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에 각 지역의 후보 그리고 공약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흐름에 맞춰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